연애 시작 전 혹은 상대방이 뭐 걸렸을 때. 관계 후에도 하자. 뉴페 만나면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항상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추천을 하는 건 나는 매년 검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것만 하셔도 되고요. 파트너 똑같다 늘?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성일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여성들을 위한 그런 주제인데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 오늘 산부인과 검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정확하게는 부인과 검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상과도 포함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더 부인과 초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상과는 말 그대로 임신 후에 하는 검사가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빠지는 거고, 임신 전 그냥 일반적인 부인과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인이란 말이 좀 그래. 그지 않아요? 부인은 결혼한 사람만 꼭 부인인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이름이 좀 그래. 그래서 요즘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저희 하고 있어요. 그람 스테이닝, 그리고 STD, 자궁 경부암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 이렇게가 대표적인 검사예요. 사실 난 이거면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부수적으로 HPV. 여기서 이상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요. 경부 확대 촬영. 이거 말고 그냥 진단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조직 검사 같은 게 있는데, 자궁 내막 조직 검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래에서 또 하는 게 이게 있네. 피 검사. 피 검사 친구들.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파생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람 스테이닝. 이 검사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스테인, 염색, 그람 염색을 해서 보는 검사예요. 슬라이스에 질 분비물을 묻혀서 여기 이렇게 도말을 합니다. 도말 검사예요. 그리고 염색을 해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균이 보여요. 왜? 간균, 구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게 길쭉한 균이냐, 동그란 균이냐, 요런 게 보이고, 그람 파저티브냐 그람 네가티브냐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뭐 그람 파저티브 바실라이, 코카이 뭐 요런 게 보이거든요. 그걸로 질 내의 환경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질염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해요. 질 내 밸런스가 좋은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 누센트 스코어. 제가 질염 파트에서 가르쳐 드렸었던 게 있어요. 그 누센트 스코어에서 7점 넘으면 세균성 질증. 맞다. 여기에서 크루셀이라는 게 보이기도 해요. 이게 보여도 세균성 질증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보는 게 이 그람 스테이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알기 위해서 STD 검사를 할 때 꼭 그람 스테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칸디다도 나와요. 그 곰팡이균 있잖아요. 걔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염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가 그람 스테이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TD 검사 뭐 너무 잘 알잖아요. PCR 검사죠. 성병이나 특정 균, 바이러스, 진균을 PCR을 돌려서 검사하는 거죠. 보통 12종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균에 감염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검사, 증상이 있을 때 하거나 어떨 때 하죠? 파트너가 바뀌었을 때. 근데 성병이 아닌 그냥 질염도 볼 수 있어요. 요즘 혹은 트렌드는 네. 파트너가 바뀔 때가 아니라 네. 파트너를 만나기 직전에 오.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갖고 와보니까 서로 이렇게 다르네. 그렇다더라. 트렌드. 그래서 해봤어. 언제 해봤어? 그렇다더라. 안 해봤다. 연애 시작 전. 혹은 상대방이 뭐 걸렸을 때. 관계 후에도 하자. 뉴페 만나면.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항상 추천. 뉴페 맞아요. 만나면 관계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눈 맞았어. 그러면 잠깐 가서 STD 하고 올게 이럴 거야? 근데 관계 후에 바로 안 나오잖아요, 요새는. 나와요. 바로 나와요? 네, 여자는. 근데 남자 워낙 위음성이 많아서 이게 잠복기를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복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잠복기예요. 걸려서 증상까지를 잠복기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검출되는 것도 잠복기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질 안에 있잖아, 걔네가. 질 안에 얘가 있어. 그래서 나와요. 피 같은 데서 뭐 항원을 만들어내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균을 이렇게 찍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해도 나와. 그 자궁 경부암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하는 무료 검사거든요. 액상세포 검사는 유료예요. 우리가 돈을 내서 하는 검사인데 조금은 더 숙련도가 떨어져도 결과값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료인 해하고 이거는 무료가 아닌 해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셔야 해요.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져요, 저거는? 요거는 자궁 경부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궁이 있잖아요. 여기가 경부예요. 질경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 입구를 벌립니다. 여기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브러쉬를 넣어요. 끝에 이렇게 생긴 소를 그냥 살짝 넣어서 여기 한 바퀴를 그냥 휘리리리 이렇게 돌려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돌리고 꺼내고, 이런 일반 세포진 도말 검사는 이런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문질 해서 문지르게 되고, 액상 세포 검사는 이 브러쉬를 액상 세포 검사하는 바틀이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 브러쉬 끝을 통 넣어요. 그래서 이걸로 검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질경을 넣어서 브러쉬로 채취만 하기 때문에 어때요? 아주 간단하다. 그러면 생리 중에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건강검진센터에 가면 생리 중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피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여기를 소독을 하지 않아요.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를 다 없애고 브러쉬를 채취하면은 되겠죠. 근데 여기 피를 다 없애려면 굉장히 열심히 닦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닦아내면 거기도 닦아내지는 거라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피만 닦아내는 거니까. 보통 산부인과에서 나는 돈 내고, 혹은 공단검사도 그냥 보통 산부인과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생리 중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건강검진센터라면은 웬만하면 생리 중에는 이 검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HPV도 똑같이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STD 검사랑 똑같이 해요. 똑같이 여기를 브러쉬로 채취를 하는데, HPV 같은 경우에는 경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질에도 감염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바퀴 다 돌립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렇게 길쭉한 바틀에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로 PCR 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STD랑 HPV를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다 채취해서 이 바틀로 HPV, STD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HPV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 강의했었잖아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성기사마귀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할 때는 비급여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궁 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상세포가 나왔다? 아스쿠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보험이 됩니다. 그러면은 HPV는 언제 검사하는 걸 추천하세요? 이럴 때 나는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알고 싶거나, 혹은 성관계로 옮기 때문에 남자한테 올맞을지 궁금하면. 근데 이것처럼 루틴하게 하는 걸 꼭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얘의 증상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유일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자궁 경부로 봤잖아요. 자궁 경부를 봤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 난소 나팔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궁 있죠? 요 안에를 볼 수 있는 게 초음파예요. 물론 경부도 보여요. 요거를 초음파로 봅니다. 여기 내막에 생기는 질환, 자궁 체부에 생기는 질환, 난소에 생기는 거, 나팔관에 생기는 거, 요거를 싹 다 보는 게 초음파예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만 하면 어때요? 여기 생기는 병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음파도 매년 보셔야 돼. 매년. 얼마 안 해요.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궁 경부암 검사도 한 4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2개 하면 7, 8만 원 정도 거든요. 실비도 되고.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몇 살까지요? 초음파는 평생. 자궁 경부암 검사는 한 70 정도면 2년에 한 번 그냥 나라에서 하는 것만 하라고 해요. 네. 그 자궁 경부 확대 촬영을 하면서 자궁 경부암 검사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면 다양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정상, 그리고 RCC라는 게 있어요. 반응성 세포 변화. 그리고 아스쿠스, 비정형 상피세포. 그 다음 로실, 하이실. 일단 대표적으로 요게 있거든요. 요거보다도 또 다른 병변들도 있는데 그건 좀 덜 흔해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거 3개예요. 요거 3개가 나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 중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병변이 있어요. 이건 조직 검사를 해야 돼. 그 위에 4개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건 내 의견이 아니고요. 교과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궁 경부암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긴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거. 요거 나왔을 때, 혹은 이건 어차피 조직 검사 해야 되니까 요거 나왔을 때, 얘네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검사가 이거랑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냥 처음부터 나는 그냥 좀 자세히 알고 싶어. 암 3종 이렇게 또 병원에서 이름을 붙여갖고, 암 3종이 뭐냐? 요거 자궁 경부암 검사, HPV, 경부 확대 촬영이에요. 암 3종과 초음파
이렇게 막 검사를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것만 하면 돼요. 이러면은 이걸 하면 되는 건데 나는 궁금하다 하면 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추천을 하는 건 나는 매년 검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것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좀 파트너가 자주 바뀌어.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하는 걸 추천드려요. 좀 20대, 30대 초반 좀 액티브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하셔도 돼요. 파트너 똑같다 늘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거에서 이상이 있을 때 이거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이걸 처음부터 하는 게 원칙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궁 내막 조직 검사는 이제 초음파를 봤어. 내 내막이 찝찝해. 이건 뭐 이상한 건 아니야. 중간이야. 애매해. 아 이거 그냥 지네 집에 보내기 좀 그런데 하면은 아주 가는 관을 여기로 넣어요. 그래서 여기를 쪽 빼가지고 조직을 떼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검사하고요. 외래에서 심플하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찝찝한 거는 그냥 안 하고 좀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라고 해서 또 봐요. 여전해. 그럼 아예 그냥 제거 조직을 싹 해서 하는 검사를 해버려요. 이런 간단한 조직 검사를 안 하고 수면하고 아예 다 제거해버려요. 예, 전 자궁경 보고 그냥 싹 다 제거해버리는 편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좀 아파. 아픈 거 싫어. 마지막 가장 종류가 많은 게 뭐냐면 피검사. 피검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호르몬 검사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요. 혹은 약물 치료를 할 때 약을 먹기 괜찮은 컨디션인지를 보는 검사. 그리고 AMH 많이 하죠. 요즘은 AMH가 유행이야. 진짜로 많이 와요. 이게 사실은 나이라고 돼 있지만 난소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수일 뿐이지. 그냥 이렇게 붙인 거지 진짜 나이는 아닙니다. 내 나이랑 똑같지 뭐. 나랑 같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확대 촬영에서 살짝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경부 미란인데 그 경부 미란이 확대 촬영에서 보일 때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경부 미란은 정상이다. 자궁 경부를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약간 헐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이걸 미란 병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이다. 헝 게 아니다. 이 사진 보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막 헝 것 같고 막 당장 여길 치료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정상이에요. 이거는 요 자궁 경부 암 편에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또 이제 궁금할 거라고. 왜냐고? 미란이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니라 설명할 게 많아. 왜 정상인지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다음 편을 보겠지? 내 채널에 계속 들어오겠지? 구독을 하겠지? 좋아요를 누르겠지? 공유도 누를 거야? 저희 요즘 채널이 너무 저조해졌어요.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구독 좀 해주세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밤 11시에 찍고 있거든요. 저녁도 못 먹고.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나 근데? 도움이 되죠. 이게 원래 우리 연령별로 필요한 검사를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봤더니 그런 건 없어. 연령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냥 모든 연령에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매년 자궁 경부암 검사 초음파는 반드시 20살 이후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궁 경부암 검사는 첫 성 경험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매년 하시면 돼요. 나라에서 2년에 한 번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무료인 달은 무료 검사, 아닌 달은 병원에서 검사하시면 되고 초음파는 그냥 매년 꼭 받으시고 이거 다 실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여기에 생기는 질환은 거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궁 경부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60, 70 넘으면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고 성관계가 액티브하지 않다면 그리고 나는 좀 성관계를 액티브하게 하는 편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면서 HPV 검사 같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는 성관계를 옮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관계 별로 액티브하잖아. 한 사람만 만나고 있어. 그러면 굳이 HPV까지 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D랑 그람 스테이닝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검사했을 때 질염 증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어떤 질염인지를 잘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상대가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부 확대 촬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자궁 경부암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미라는 정상 병변이다. 그 자궁 내막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을 때 외래에서 하기도 하고요. 피 검사는 여러 가지 호르몬 상태를 보고 싶거나 난소 나이 상태를 알고 싶거나 어떤 약을 먹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산부인과 외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빼먹은 검사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Q&A 시간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고 자궁 경부암 검사에 대해서 다음에 또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